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탄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2025년 아니면 2026년 정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었고, 대만 국방부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대만은 2025년까지 아주 많은 무기를 들여와서 대만 방어 준비를 한다라는 목표였는데, 미국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줄 수 없게 됐다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무기 판매 취소되었다라고 나왔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실을 제가 좀 알려드리겠고, 어떤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어제 북한이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뭐 사거리가 470km 또 고도가 780km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 아니죠. 아마 화성 17 이런 거 발사했다가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레드라인 언저리에 깔짝깔짝 하고 있죠. 이랬더니 미국이 F-35를 탑재한 강습 항공모함을 출항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로 가냐? 서태평양, 즉 한반도 주변으로 온다는 겁니다. 북한 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반도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랜드리스법을 통과시키고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지구 반대편 대만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신무기 공급 지연을 통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군사 지원과 자국 군수 산업의 생산량 부족으로 주요 무기 체계의 공급난을 겪고 있는 미국이 대만 정부 측에 일부 포병 무기와 미사일의 공급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현지 시각 5월 3일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미 정부가 M109A6 팔라딘 자주포 40문의 인도 일정을 당초 약속한 2023년에서 2026년으로 연기했다라며, 미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팔라딘 자주포 대신 M142 하이마스 다련장 로켓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해 이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또 이번 무기 공급 지연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이지만, 키예프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은 미군의 무기 비축량을 고갈시키고 생산 일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우리는 스팅어 미사일 역시 공급에 지연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만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무기 소진 속도는 미국의 비축 물량을 빠르게 고갈시키고 있는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 비축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제블린 미사일 5,000발과 비축량 4분의 1에 달하는 1,400발의 스팅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미군의 대비태세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펜스 뉴스는 록히드 마틴의 제임스 테슬렛 최고 경영자를 인용해서 현재 주요 업체들이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을 크게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사일과 같은 소모성 무기 대란에서 점점 전차와 장갑차, 야포 등 플랫폼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기 대란이 오랫동안 잠들었던 미국 군수 산업을 깨우고 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록히드 마틴 공장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생산 확대하자. 지금 바쁘지 않냐라고 촉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군수 회사들 완전히 그냥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이 군수 회사들, 특히 탄약류를 생산하는, 탄약이 뭡니까? 미사일, 또 포탄, 이런 것들이 탄약 아니겠습니까? 그게 소모성이죠. 그 탄약류를 생산하는 회사들은 소모를 해줘야 또 매출이 발생할 텐데, 지금 전쟁을, 큰 전쟁을 2002년도 테러와의 전쟁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테러와의 전쟁, 또 이라크 전쟁 2003년, 그냥 후다닥 큰 건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안정화작전 하니까 사실은 이 탄약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소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수 산업계가 지금 한 20년 동안 불황을 겪고 있었죠. 그리고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오바마 시대에 전쟁을 끝냈다라고 종결선 해버렸고,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 전쟁할 것 같더니 한국에서 또 안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20년 동안 지금 불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지금 재고 다 털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만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국내 일부 매체가 대만에게 팔라딘 자주포를 파는 것을 취소했다라고 마치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썼는데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기자는 아마 친중 기자인 것 같은데 자기의 바람을 그렇게 적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3년 연기했다.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 갖다 주다 보니까 없는 것이죠. 라인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 라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 언론이 취소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 버려서 대만 뭐 안 된다. 그래서 역시 이쪽은 중국이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기사를 적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팩트는 3년 연기하자. 그런데 3년 연기하기 싫으면 팔라딘 말고 하이마스 사라. 하이마스는 바로 줄게. 왜? 이거는 지금 대량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물품이 아니니까.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팔라딘하고 하이마스하고 이게 역할이 다르지 않냐. 팔라딘은 이 전방에 싸우는 우리 보병들을 지원하는 그런 전술적인 무기체계고 하이마스는 이 장거리 타격하는 전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포병체계인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다. 라고 하는 게 대만의 입장인데 아무튼 뭐 연기가 3년 됐다 하더라도 취소가 아니라서 대만은 다행이야. 이게 아니죠. 그 3년 연기 그때 지금 중국이 칠지도 모른다 하는 그 시기인데 대만은 정말 갑자기 큰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잘 극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록히드 마틴 같은 또 레이시온 같은 이런 탄약류를 생산하는 이 군수업체 아주 대박 터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미 해군이 최근 20대의 F-35B 전투기를 탑재하는 라이트닝 캐리어 실험에 동원했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이번함 트리폴리함이 7함대에 배치된다는 소식입니다. 곧 바다로 나올 로널드 레이건 항모 배치 일정을 감안하면 조만간 한반도 근해에서 쿼드 캐리어를 넘어서 펜타 캐리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해군이 최신의 강습 상륙함인 트리폴리함의 천여 배치를 시작했으며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월 2일 트리폴리함이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출항해 서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일 전해왔습니다. 샌디에고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트리폴리 상륙함은 갑판에 어떤 항공기도 탑재하지 않은 클린 상태로 항구를 빠져나가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트리폴리함의 제12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의 F-35B 전투기가 자력으로 비행해 트리폴리함에 전개되었으며 이번 트리폴리 전개에 별도의 해병 원정대는 배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트리폴리함은 일반적인 MEU 해외 전개 시에 동행하는 샌안토니오급 상륙함이나 위드비 아일랜드급 상륙함 없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디케이터함만 대동한 채 출항했는데요. 이 때문에 정보 소식통들은 트리폴리의 이번 첫 전개 임무가 MEU 즉 해병 원정대 지원이 아닌 라이트닝 캐리어 즉 항모 임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해군은 서태평양 지역에 에이브럼 링컨 항모 전단을 작전 배치 중에 있는데요.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4월 28일부터 요코스카에서 임무 복귀를 위한 훈련을 재개하면서 5월 출항이 예고되었고 아메리카 전단 역시 사세보 기지에서 출항 대기 중에 있어서 트리폴리함이 합류할 경우에 7함대 배속 항모급 전력은 4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US NI 뉴스는 현지 시각 5월 3일 미 해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해군은 트리폴리함을 일명 7호 강습 항모로 부른다 라며 함은 대대급 상륙부대를 탑승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은 라이트닝 캐리어 즉 F-35 탑재 항모라고 전했는데요. 과연 F-35B만 20대를 실은 라이트닝 캐리어가 한반도 근해에서 처음으로 데뷔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의 이번함 트리폴리. 이 트리폴리까지가 뒤에 웰덱이 없는 그런 버전이고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웰덱에서 공기부양정 탑재하는 스타일로 가는데 따라서 아메리카 그리고 이 트리폴리가 어쩌면 순수하게 F-35B만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중형 항모로 운용될 수 있죠. 43,000톤이니까 우리 한국 해군이 한다고 하는 그 경항모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까지 이 트리폴리함이 F-35B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좀 작다. 왜냐? 여기 지금 평갑판이고 앵글드 덱이 없죠. 이 밖으로 옆으로 삐져나온 것을 앵글드 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좀 다른 방향으로 이륙하고 그래서 이륙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착함도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착함하게끔 하고 공간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항모들이 주로 앵글드 덱을 하는데 이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평갑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스키 점프대도 없죠. 그래서 F-35B가 스키 점프대 없이 클린 상태에서 최소 180m의 활주 거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클린으로 뭐하러 이륙합니까? 무기장 탑재해야 되죠. 그래서 최대 무장 탑재하면 240m, 280m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여기 뭐 길이 우리 한국 해군의 한다는 항모도 길이가 그만큼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뒤에 이 공간은 착함하는 공간으로 놔둬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이제 이함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활주거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함할 때 착함 못하고 또 착함할 때 이함 못하고 이렇게 돼서 작전을 뭐 아주 이함하고 있으면서도 착함하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서 또 밀어넣고 또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서 견학고로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평갑판에 스키점프대가 없고 또는 사출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이 20대 하기가 빠듯하다. 그런데 이런 항모 작전을 하려면은 헬기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헬기 운영 못 하겠다. 그래서 20대 하고 따로 헬기만 전용으로 옆에서 대잠 헬기 운영해주는 상륙함 헬기 탑재 상륙함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또 결론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아메리카함이 이 F-35B를 탑재를 했지만 이게 이것처럼 20대가 아니고 그냥 10대 아니면 6대 이런 식으로 탑재를 하고 오스프리 이런 것들 많이 탑재하고 이제 작전을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F-35만 탑재하고 출항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런데 어디 가냐? 서태평양 칠함대로 간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데 제가 쿼드 캐리어 넘어서 펜타 캐리어 지금 로널드 레이건이 1년 넘게 수리했고 수리를 이제 마쳐서 이제 실전 배치 직전 단계의 훈련에 들어간다. 그러면 로널드 레이건 이제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시기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에브람 링컨 항모가 현재 남중국해에서 작전하고 있죠. 동해도 한번 들어갔다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칠함대에 배속이 되어서 아메리카 바로 이 1번함이죠. 이게 2번함이고 아메리카함이 또 사세보에 지금 출격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이 트리폴리가 오니까 니미츠급 항모 두 척에 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근데 지금 미국은 강습 항모 어설트 캐리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강습 항모 두 척 이렇게 해서 네 척의 항모급이 이제 이 칠함대 작전구역에서 작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냐? 아닙니다. 곧 니비츠 항공모함이 에이브람 링컨하고 교대를 해주기 위해서 또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동안의 이 전례를 봤을 때 교대하러 오면 그냥 쑥 교대하는 게 아니고 와서 기존에 있던 항모하고 같이 한번 기동훈련 한번 하고 그리고는 니미츠는 남고 링컨은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니미츠가 오면 여기에 니미츠, 에이브람 링컨, 로널드 레이건 같은 슈퍼 캐리어 3척 그리고 이 중형 이 강습 항모 2척 해서 펜타 캐리어 5척의 항모가 될 시기가 곧 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북한이 ICBM 쏘고 이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다른데 신경 쓸 가능성이 적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전쟁 끝나면은 미국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 있죠.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 옵션 아니겠습니까? 북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런 군사 동향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